옛 마산시가 추진하던 수정산단이 백지화되면서 이미 지급한 마을발전기금 중 18억 원의 손실을 창원시가 입게 됐습니다. 유리문을 깨고 상점에 침입해 1분 만에 금품을 털어 달아난 간큰 4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9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동해안에서 나던 가리비가 남해안에서도 대량 양식에 성공해 굴보다 높은 수익성으로 새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옛 마산시가 지난 2010년 STX 수정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찬성집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은 백지화됐지만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서 창원시는 18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STX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 옛 마산시 수정마을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2011년 12월 창원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면서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문제는 산단 조성을 전제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옛 마산시는 2010년 4월 찬성 측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회가 부실을 해가지고 찬조를 하라고 공장이 지을 심이라고 그래서 돈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500만 원 선. 24억 원은 STX로부터 받은 공공용지 이전 보상금. 지자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찬성 측 주민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사업을 완성시키고 완료시켜야 되는 그런 산민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떤 백지가 된다든지 중단된다든지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창원시가 기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전체 24억 원 가운데 18억 원은 주민 280여 가구에게 지급된 뒤였습니다. 뒤늦게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된 18억 원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시가 기금 반환을 처음 요청한 시점이 2012년 5월로 이전에 집행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시 재정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런 전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시에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창원시는 18억 원의 큰 재정 손실을 보았지만 당시 발전기금 집행은 적절했는지 책임 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철제 셔터나 방범 창살을 하지 않고 강화 유리문만 잠그는 상점이 많은데요. 이런 곳만 골라 유리문을 부수고 돈을 훔쳐온 전문 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이 쩍쩍 가는 유리문. 잠시 뒤 유리문을 뚫고 한 남성이 상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금고를 부수고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 보안업체에서 도착했지만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3일 전 인근의 또 다른 마트. 같은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와 50초 만에 금고에 있던 45만 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용의자는 소지하고 숨기기 좋은 이 같은 소형 비상 탈출용 손망치를 구해 피해자들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셔터가 있는데 셔터는 왜 그때 당시 안 내리셨어요? 보안 시스템 그게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 도로도 큰 도로고.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46살 이모 씨.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경남 지역 약국과 상점 28곳을 털었습니다. 훔친 금품이 2천만 원, 깨진 유리값은 1,750만 원입니다. 좀 쉬운 데를 했습니다. 보안장치가 있어도 바로 오지는 못하니까. 앞서 같은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이 씨는 4년 전 자신을 검거했던 경찰관에게 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이달 말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던 이웃돕기 성금이 마무리됩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기부가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이웃인 개개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현황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이
97도를 가리킵니다. 118도로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이때와 비교하면 낮은 실적입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기계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기업 기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남 쪽에 특히 조선, 기계, 철강 쪽이 상당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한 60%, 70%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하지만 온도탑을 97도까지 올린 건 개인 기부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는 일요일이 마감이지만 성금 접수처에는 개인 기부자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0 넘은 할머니도 차곡차곡 모은 용돈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좋은 일 한번 하고 또 그래요. 오늘 그래 뭐 잘 왔습니다. 내가. 법인 기부는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반면 개인 기부는 오히려 20% 늘어났습니다. 모두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개인 기부자 수를 늘린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뭐 좀 어렵더라도 하나 조금 돈 더 내면 한 2, 3천 원만 내면 안 되겠나. 교회도 10만 원 하고 이제 방송국에도 10만 원 하고.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들이 모여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를 돕기 위한 KBS 창원방송총국과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동 캠페인 새생명의 밝은 미소 성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정인균 KBS 창원총국장과 안상수 창원시장, 한철수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은 ARS를 통해 모은 성금 1,080여만 원을 10살 전신화상 어린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새생명의 밝은 미소는 방송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환우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만나던 가리비가 이젠 남해안에서도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굴보다 수익성이 좋아서 가리비 양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지정 해역인 청정 고성 자란만. 차디찬 겨울바다 위로 가리비 양식 그물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3년 전부터 본격 양식이 시작된 해망가리비입니다. 6개월 만에 출하가 가능해 2년마다 출하하는 동해 참가리비에 비해 생산 주기가 빠른 것이 강점입니다. 주로 인천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가 수요가 딸릴 정도입니다. 가리비는 1kg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굴보다 가격이 높고 시세가 안정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또 껍데기를 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듭니다. 이곳 고성 자란만 가리비는 굴보다 수익성이 높아 지난해 60헥타르에서 96헥타르로 생산 면적이 늘었습니다. 올해 가리비 예상 생산량은 모두 3,840톤. 20여 개 농가가 134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은 그 판로 문제라든지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우리 고성 수협에서 개통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전통 효자 작목인 굴에 이어 가리비가 남해안의 새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할랄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수출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에 배 상자가 가득합니다. 중동의 관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수출하는 겁니다. 오는 8월까지 경남 진주배 15톤, 5만 달러어치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수출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5만 원 선으로 내수 판매나 동남아 수출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6개월 동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신선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퇴비는 동분이 들어가지 않는 퇴비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영양제나 어떤 생명 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주배에 이어 제주 감귤 등도 이슬람 정부의 할랄 인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육류나 가공식품과 달리 할랄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공식 인증을 받게 되면 상품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현지 시장의 그 신뢰도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현지 시장 개척 활동에 많은 도움이. 할랄 인증을 통한 중동 시장 진출로 농산물 수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팜테크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일 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 경남지사에서 420여만 원, 대한ENG 문만식 대표가 200만 원, 창녕농협 햇들담 농악단에서 100만 원, 대동공업 합천대리전 김태현 대표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가회면 비채움 손진기 씨가 50만 원, 함안군 함안면 홍순만 씨, 창녕군 낙동강 어민회, 합천읍 관자마을 정근조 이장과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을 맡겨오셨습니다. 의령군 정곡면 이장단, 김해 창사모 회원, 김해시 상동면 봉암 경로당, 의령군 낙서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적 10개 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과 진주고려병원, 삼천포 서울병원, 삼성 창원병원, 양산 부상대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등 10개 병원은 폐렴으로 치료받은 성인 환자에 대한 15개 지표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자주 발생하는 폐렴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5위를 차지합니다. 정부의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일반 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계약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경남 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혁과 정부 지침 폐기를 위해 무기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창원 터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창원 터널의 내부 환경 정비를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46살 장모 씨 부부를 교육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부부는 중학교 1학년이던 큰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2013년에는 작은 딸도 특별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자녀 2명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이 경남형 학교급식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박종훈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합리적인 도비 지원을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박 교육감은 경남형 학교급식을 지난해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만약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라면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지 교육청 재원만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모델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형 급식 모델에 대한 추진 사항은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